네, 안녕하세요. 캠방송의 대표 김문교입니다. 어느덧 2022년도가 딱 하루 남았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인데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매우 소중한 분을 또 우리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ITF 전 사무총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현 사성님이신 김종찬 사성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네, 지금 한국에 오신 지가 며칠 되셨죠? 한국에 제일 처음 올 때는 12일 날 왔다가 네. 동남아를 좀 돌고 네, 다시 26일 날 왔습니다. 네. 네, 꽤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셨는데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좋은 사범을 만나서 네. 잘 나를 인도해 줘서 네. 정말 기쁘지요. 네. 김태현 사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소문보다는 참 제만이 진실하고 젠틀맨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참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 한국에서 태권도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사범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좀 있다던가 아니면 ITF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네네. 또 그 문제 역사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알기로 태권도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알려지게 된 것이 우리 최홍희 장군님. 그렇습니다. 그때가 1955년도면 전쟁이 끝나고 바로 직전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나라가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분이 태권도라고 이름 짓기까지는 천도관 사범들이 29사단이 많았어요. 29사단이요? 그 29사단 어떻게 창설되었느냐 하면은 제주도 훈련소를 문을 닫을 때 그 3개 연대를 합해가지고 네. 29사단을 만들 때 백참모총장이 반대했어요. 왜냐 그때 22사단으로 가라고 했는데 네. 제일 마지막 사단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가겠다고 네, 고집을 네, 네. 피웠는데 네. 그때 28사단까지 있었어요. 음. 그런데 29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네네. 그게 이제 1953년도 11월이면 자기 생일에 가까워요. 그때 창설을 해가지고 강원도로 이동했습니다. 부대가요. 네네. 강원도에 부대를 이동했는데 그때 사범이 이 대전 출신인 한 사범이라는 사범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우 이러한 천도관 분들이 많았어요. 천도관님. 예. 네. 그래서 1954년 1주년 기념식 때 이승만 박사님 대통령님을 모시고 시범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그거는 가라데 시범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택견 좋다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택견이라는 소리는 이제 입 밖에도 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최 장군으로서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왜? 감히 한국 국군의 장군이 일본 가라데를 가리킨다는데 좀 자존심이 상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태권도라고 만드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카라데오가 경쟁되는 무도가 한국에 생겼다는 그 자체가요. 네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29사단을 그만두고 상군강구 사령관으로 왔습니다. 대전입니다. 그게. 네네네. 그때 형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화랑형, 충무형, 을지형, 삼일형, 우남형. 네네네. 그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호지요. 그 5개의 형을 57년도 이 대전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태권도 이름은 다른 데서 만들었지만 네네네. 실제적으로 태권도 출발은 대전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아, 그 사실 또 저도 또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그때 57년도 형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58년도에 발행했습니다. 아, 네. 그게 초대 태권도 교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책에는 태권도의 5 패턴이 들어가 있고 네. 가라데 패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보존이 돼 있나요? 지금 누가 보존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카피는 사진은 아, 제가 갖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래도 사진에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네네. 그때 최장군하고 오도관하고 천도관하고 송관장하고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네. 그때 이제 명예 사당을 최장군 이제 수여했어요. 천도관이 네, 네, 네. 송관장이. 네, 네. 그 후에 이제 우리도 문제가 많았어요. 선수 선발에서 월남 선수 선발, 아, 네. 월남 태권도 시범단을 할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제1차 1군 사령부 사범 교육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아, 네네네. 그게 58년도 봄입니다. 아. 아마 3월쯤 될 거예요. 2, 3월쯤 될 거예요. 이때면은 저희 한국 군인들이 파병 전이네요, 월남. 파병 전입니다. 네네네. 이제 그때 이제 파병을 하는데 최장군이 국군에서 가는 거니까 예, 예. 민간이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손대실에 요구를 해도 참석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손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최장군은 사단 명예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정도에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그 최홍희 장군님하고 예. 이제 김종찬 우리 사성님이 처음에 어떤 관계로 해서 어떤 사유로 만나게 되셨는지. 예, 그거는 뭐냐면 1958년도에 네. 제1차 학도병 출신인 네. 사범이 7사단에 왔어요. 네. 그때 올 때가 2단을 선당하고 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권리를 또 그야말로 이제 내가 맡겼지요. 네. 근데 그때에 우리 교육대장하고 그 사범하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비로 이야기를 하게 됐지요. 그러나 최장군하고 생사고락을 하기는 뭐 54년도 64년이라고 아, 보면 네. 좋습니다. 네. 어떤 그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 있었죠. 원래 아니 마레이시아 대사로 가면 네. 대사관 임기가 거의 3년입니다. 군던점이. 그런데 이분은 한 2년을 하고 3년을 못 채우고 왔어요. 그때 싱가포르에 이북 영사관이 하나 있었어요. 아, 싱가포르에요. 예. 네. 그 제가 직접 들은 거는 아니지만 그 이북 대사관에서 이북에 계시는 형을 만나볼 의향이 없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보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보고를 지금 했겠지. 네, 그 최홍희 장군께서 그 북한이 고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한견도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이렇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럼? 만나게 된 거는 KBS TV가 생긴 게 62년이에요. 네. 그때 62년인데 우리가 시범을 보였어요. 아, 그때 아나운서가
임태권이었어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시범이 10분이었었는데 경과해 버렸어요. 그 다음 쇼도 못 해버렸어요. 네. 왜냐면 그 임석권 임 아나운서가 도취돼가지고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태권도 그 시범 자체를 본 적도 없었을 테고. 예, 그때 네. 최장군이랑 우리가 시범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네. 최초에 그러면 그 TV에 나와서 영상물로 세계에 알리게 된 거는 1962년도겠네요. 그렇습니다. 영상물로 예. 알리게 된 거는.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최홍희 장군께서 잘 모르고 계신 설인데 다 장군께서 이제 그 의장이었죠. 박정희 씨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계급이 소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때 농상훈련소 소장이었어요. 누가요? 최홍희 장군. 최홍희 장군이. 아, 논산훈련소요? 예. 예.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29사단이 강원도로 그렇지요. 갔지요. 그리고 예. 이제 여기가 제2훈련소였죠. 대전 논산이. 예, 예. 그렇죠. 아, 거기 훈련소장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훈련소장 때 네. 군사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아, 그랬어요? 예.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박정희 장군한테 이게 눈에서 벗어났는지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사유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국방 대학원을 대련이 별 달라고 가는데 네. 불행하게도 최 장군하고 별 하나 때 박정희 장군하고 같이 갔다는 하하. 별을 달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연결이 되어서 뭐 참모 첨단도 네. 알고 하니까 네. 뭐 혁명 이야기가 은연중에 흐른 걸 묵인하고 이제 가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으로 돌아가자고 상군단 사령관이 네. 굉장히 육군단 네. 사령관이 네.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에요. 네, 네. 국군으로는. 네, 네. 왜 수도 겸비까지 네. 다 예. 장악을 예, 하니까. 예, 예. 그때 농상훈련소에서 현명 나자 바로 육군단장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게 초도 순시를 저 생각에는 한 8개월 후쯤 되었을 거예요. 현명 후. 국가 최고위원으로서 네. 반문으로 왔을 때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그때 군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거를 최홍희 장군께서 박정희 장군한테 얘기를 한 거네요.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군으로 돌아가자. 군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위험을 느껴가지고 열흘 내에 퇴역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얘기만 하지 않았어도 그런 말을 괜찮죠. 괜찮았겠네요. 중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네. 별 3개짜리 계급장까지 다 사놨어요. 구해놨어요. 아니 그거를 뻔히 알 텐데 근데 그거를 그걸 대단하신 넘기면 안 분이네요. 되기 때문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냐. 참군인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도. 네? 참군인 그야말로. 그분은 창군이에요. 왜냐하면 군사영어학교 네. 1945년 군사영어학교 네. 1기에 어. A, B, C조가 3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A조 급장을 한 사람이 최홍희 장군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사실도 사실 오늘 뭐 처음 알게 됩니다. 예. 네. 영어도 그럼 상당히 잘했단 말이에요. 영어도 잘했죠. 그러니까 A, B, C조에 A조 급장을 했으니까 그거 군사영어학교로 나가고 뭐 어떤 사람은 소련 주고 소위 중위 주고 뭐 대련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네. 자, 어떻게 됐든지 이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 넘버원과의 그 거리가 이제 예. 멀어지게 되고 등을 지게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후인가요?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사로 가게 됐나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고 나서는 박정희 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네. 내가 완전히
퇴역을 할 테니까 음, 퇴역을 할 테니까 태권도 시범단으로 유럽을 한번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 유럽을 국비로 갔습니다. 국기 태권도가. 박정희 장군한테요. 예. 네. 그 어디로 갔냐면 중동과 독일 그쪽 유럽, 아, 네. 예, 네. 네. 동남아까지 했는데 국기 태권도 시범단에 나갈 때 뭐 퇴역을 건의했습니다. 아, 나갈 때요. 예, 그때부터 이제 군에서 완전히 퇴역을 하고 아, 그래서 이제 그 대가로 경비를 전부가 물어서 국기 태권도 시범단이 5명을 다리고 나도 사실 그때 가는 건데 그 차지 밑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있던 차지 밑에서 운동하던 사람이 네. 김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그 현미한테 가담한 사람이죠. 네. 그 지금 특수부대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그분이 가는 동안에 또 나 밀려났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최초의 해외 시범을 보인 거네요. 태권도요, 그때가. 국민이 네. 해버린 거죠. 아, 안 그렇구나. 궁금하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미리 짐작하기로는 최웅희 장군은 해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태권도가 마련이 됐는데 해외에 좀 알리고 싶은 또 욕망도 컸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그 같은 팀원들을 데리고 이제 캐나다로 그게 망명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저는 만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네. 제가 싱가포르에서 시범을 할 때 네. 모금운동 시범을 하고 나서 나는 한국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 장군이 그 어떤 우모라는 사범이 네. 그 나이트 클럽에서 테러를 만났어요. 그러니 그곳에는 너가 안 가고는 안 된다. 그러니 말레이시아에 너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때 사무총장하고 같이 갔는데 내가 태권도 제1차 태권도 사범 교육학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장들이 3사람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경위과장, 섭외과장. 네. 얘들이 교육원 사범들인데 저녁마다 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그때는 컸어요. 네. 그럼요. 저녁을 밤낮 하니까 내가 있는 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면은 돈을 누가 뭐 20,000원짜리 사줬다 그래서 장춘당 공원에 가서 이모라는 사범인데 야, 저 과장처럼 절벽이 많아요, 장춘당에. 좀 갖다 내밀어버려라. 그 가난한 태권도 사범들인데 그 비싼 요리점을 다려가래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만일 이 3사람의 과장을 다 해고시키고 새로 뽑는다면은 내가 말해줘 가겠습니다. 네. 3일 만에 결정을 최 장군이 지었는데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그 3사람을 파이어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말해줘 가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 자리에 왔던 사범이 이사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그 과장들을 해고를 안 시키니까 빚내가지고 그냥 저녁을 사서 먹인 거예요. 그러면 돈 유사 아닙니까? 태권도 협회나 체육회가 최 장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었다 이런 그렇죠. 모양새를 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이제 태권도가 안 베낀 데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태권도 직원 하나가 내일이면 월요일이면 여권 압수됩니다.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불이 나게 홍콩을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10,000명이라는데 시작은 10,000명은 아닙니다. 할 수 없었어. 그런데 그 양반이 최 장군이 여권이 압수되면 뭘 하겠습니까? 외국 파송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 장군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때는 국내에서는 태권도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네. 그 당시만. 네. 태권도 하면 진짜 중국 요리 짜장면인지 뭐 네. 탕수육인지도 네. 모를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이 굉장히 중요한 압수한다는 인포메이션 받으니까 그 다음날 일요일 날 홍콩으로 피해서 캐나다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 그때 뭐 왜 10,000명을 나오겠습니까? 태권도는 국내에서 안 알아주니까 네. 제가 65년도에 노량진이라는 데서 태권도 5도관 서울 본관을 차렸습니다. 힘들었어요. 태권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도 난 그 명칭을 사수했지요. 사실 이제 그 여권을 압수한다는 얘기는 출국을 금지시킨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 최웅희 장군을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소위 요즘 얘기하는 거는 뭐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도 그때 외국에 나오게 됐고, 그 전에도 저하고 최 장군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아까 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태권도를 국내에서 안 알아주니까 이 태권도를 외국부터 먼저 보급하자 그랬습니다. 네네네. 태권도가 외국부터 보급되면 영어로서는 태권도인이 ITF를 태권도를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김사분도 알지만 요즘 태권도 도복 뒤에 태권도 네. ITF, 네. 태권도 한국말. 네, 네. 그게 내가 로고를 80년에 만들었어요. 아, 그게요? 예. 1980년도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거 지금 그런데 세계 그걸 최창건 사성이 네. 그걸 이 나무 형태로 네. 그 디자인인데 부탁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 그게요. 원래는 직성이에요, T자로. 아, 내가 제안한 것은. 본래 이제 최초 제안자는 이제 김중찬 맞아요. 사장님이시네요. 예. 그 지금 제가 처음 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그 캐나다에 가셨어요. 캐나다 가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가셨을 땐가 말레이시아에 계셨을 땐가 그 북한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에 있는 그 친구들이 본래 최웅희 장군께서 고향이 태어나신 곳이 함경도란 말이죠. 그 한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웅희 장군님한테 제안을 했었다. 예. 그 형을 좀 만나고 싶지 않느냐. 그때만 해도 형님이 살아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 후에 시범하러 갈 때도 형이 살아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갔으니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간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 간 건요, 잘 모르시는데 저 아닙니다. 80년 1월 1일 날 예, 자본 집에서 네. 세산의 3자 회담을 했습니다. 예, 총재님, 이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가려면 사회 국가에서 안 하면 네. 민주주의 국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에도 그때만 해도 냉전 체제였으니까. 냉전 체제죠. 거의 뭐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눠져 그럼요. 있었으니까. 네. 쿠르파초프가 없었지만 그때는 네, 아니죠. 예. 그래서 태권도 한국인이 태권도 시범단 10명이 평양에 갔다가 네. 그 팀이 서울로 가면
태권도는 통일 아닙니까? 음, 그래서 세 사람이 오케이 그랬어요. 네. 그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사람. 최장군 최창근 사범. 최창근 사범. 예, 최창근 사성. 네네. 네. 그런데 하루 만에 변했어요. 최장군이. 서울에는 안 간다. 난 서울에 가면 잡힌다.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시범단을 내가 인솔 해서 서울에 가겠습니다. 평양만 가서는 안 됩니다. 양쪽 다 가겠다. 예. 네. 양쪽이 다 가야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 가면 잡힌다. 뭐 별별 구실을 달면서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난 안 갑니다. 그래서 시범당 80년대 갈 때 나하고 최창근 사범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간 겁니다. 북한에. 예. 내 아이디어예요. 그러다만 그때 그러면은 사범단을 데려간 사람은 최창근 사성님? 아니죠. 그 사람도 안 갔어요. 그래요? 철학이 분명하니 우리는 태권도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래서 누구 다리고 갔느냐? 네. 예, 불행하게도 호남 사람만 다 다리고 갔어요. 네. 그 일부 호남 사람하고 미국인이 합세해서 갔지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창시자께서 북한에 결국에는 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병에 걸려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고 또 자발적으로 그냥 가게 됐다는 얘기가 있고 현직의 북한의 IOC 총재의 초대를 받아서 간고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네, 그런데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제가 ITF 사무총장인데 내가 83년에 네. 내가 사표 냈습니다. 83년에요. 네, 왜 그러냐니까 내 철학에 안 맞는 일을 하는 건 난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사표를 내고 죄송합니다만 어떤 철학의 가장 큰 저는 거슬림이 되셨나요? 제일 외국 생활에서 조국을 위반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죠.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익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는 저는 좀 인정할 수 없지요. 근데 왜 그러냐면 82년대 김문현이와 난 합의 서명했어요. 그때 합의를 보고 토론토 차장원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보니까 WTF 일할 사람이 국제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으니 네. 김은영 씨도 혼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차장원을 라이프타임 명예 총재를 하고 최창근 사범과 내가 세계연맹을 통합을 하면 네. 일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이미 그러면 1983년도에 예. ITF와 지금 있는 WT지만 그때 당시에 WTF 세계 태권도연맹, 국제 태권도연맹하고의 통합이 얘기가 82년도에 82년도입니까? 예, 그게 82년도입니다. 이미 그때 얘기가 있었네요. 그럼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합의서에 사인했어요. 82년도에요. 예. 내 서명한 거 내가 갖고 있지요. 카피가. 내 사진첩에는. 김문용 씨는 행정가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좋은 행정가. 최장근은 행정가는 아니고 좋은 사범이요. 군대 행정과 사회 행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어차피 올림픽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기구가 두 개가 있을 때는 네. IOC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합의 서명에 사인했습니다. 82년도에. 네. 근데 그게
코리안 헤럴드와 코리안 타임즈의 네. 정면 기사에 아마 코로 페이지 이상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김웅yon 씨가 그걸 가지고 사마라시인데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호주의 시범 경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저가 아니랐으면, 저가 아니라서는 태권도 올림픽에 절대 못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새로운 사실인데요. 아, 그겁니다. 그 결국에는 그러면은 진짜 내가 애국자죠. 그러네요. 아니, 그 선배인 최장훈을 던졌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 내가 배신했다고 사람들은 보지만 네. 국가 간에서 볼 때는 네네. 배신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그게 참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저도 국제연맹만 볼 것이냐, 국가를 볼 것이냐. 그러니 국가를 봐서 서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1988년도 서울 올림픽에 이제 태권도가 들어갔죠. 들어가게 된 거네요. 그럼요. 아, 거기 그 전에 호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스포 시범 경기를 시범 했습니다. 경기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예, 1984년도에. 맞습니다. 그래서 김은용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그 명예를 지 혼자만 줘버렸어요. 서운하십니까? 서운하죠. 네, 그러시겠어요. 네, 지금 서운한 게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 사범들이나 68년에 싱가포르 무역관장이 제가 만났어요. 네. 그 동남아에서도 한국을 몰라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예. 그래서 그 무역관장인데 사업 시켜주면 하니까 어떻게 시켜주시겠어요? 그래. 한국을 알려주면 안 돼. 그랬어요. 예? 한국을 알아야 한국 상품 살 거 아니냐. 애국자시네요. 예? 또 71년도에 몬트리올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관장인데 그랬어요. 한국을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 장사 잘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국민 정체가 알아야 될 일은 한국 경제가 이렇게 일어난 거는 명성을 한국을 알린 태권도 사범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스텝 안 가면 코리아를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국 상품 안 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께서도 초대 태권도로서 한국을 알린 사람인데 보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굶고 했어요. 네, 네, 네. 예, 지금 뭐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좀 1세대가 태권도의 1세대로 보면 그렇죠. 거의 1세대 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작고를 하셨고 네. 이제 기억에서 이제 그 사라져가는 그런 시기라서 태권도 1세는 가라데만 했습니다. 가라데. 예. 태권도 어떻게 되면 그건 또 좀 복잡한데 오늘의 국기원 디자인을 그 천호동에 그 최이라는 사범이 있었는데 네. 그 도장 경영에 그 토주대감들이 이 해변대들이 굉장히 방해를 했어요. 네네네. 65년도에. 네. 그래서 내가 가서 좀 도와줬어요. 해변대 좀 꼼짝 못하게. 한 해변대 13기, 33개가 친구들이 많은데 당신들 자꾸 그러지 마라. 그 후에 이제 방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설계자를 찾으니까 네. 관은 아버지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가 이 외모는 한국식, 내부는 서구식 그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걸 하려 그러니까 한국 태권도 협회가 반대했습니다. 네. 왜 반대했느냐?
박 대통령께서 예산을 인정했습니다. 외무부와 재무부를 통해서 네네. 질 네. 예산을. 네. 그런데 태권도 협회가 들고 일어난 게 누구냐? 이런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어요. 네네. 그럼 우리는 또 카운터 액택을 했죠. 이거 당신들 가라데 가르치면서 무슨 태권도 센터를 당신이 지을 수 있냐 말이야. 네. 그때까지만 해도 가라데를 가르쳤거든요. 네네. 그래서 1967년 10월 달까지 네네. 가라데를 했는데 한 달 만에 8개형 이런 걸 다 만들었습니다. 각 도장 분배했습니다. 네. 6개 도장에다가. 그래서 한국의 태권도 형이 협회가 생긴 거는 67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57년부터 10년 전부터 육해공군 해변대 경찰 다 통일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제가 했습니다. 아유. 오늘 뭐 새로운 사실을 지금 네. 말씀하시는 단락단락 다 지금 새로운 사실만 알게 그럼요. 되는데. 65년도 육해공군 해변대 사범들을 네. 육군 본부가 있는 삼각지 네. 네. 절간 그거를 빌려서 태권도 패턴을 다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논란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금 ITF를 갖다 북한 태권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이 지금 그 잘못 알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네네. 잘못됐죠. 그건 뭐냐면 WTF나 한국 태권도 협회가 그걸 이북구로 몰아야 자체 내에서 부흥시킬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도 그 최 장군이 어떻게 이북에 갔느냐. 사실은 이남에 가서 묻히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반대했어요. 아, 김대중 정부가요? 예, 김대중 정부가 반대해서 할 수 없어 82년도 이북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병이 들어 있으셨던 위암이죠. 위암이 몇 근데 기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아마 말기겠죠. 그런데 이 위암을 조기 발견을 못한 건 위 바깥에 암이 생긴 거예요. 아하. 그 내시경을 안으로 봐도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찾아낸 거죠. 그런데 그 스토리 또 이야기하면 또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북에 갔는데 죽기는 죽습니다. 이 양반이. 왜 우리 말기니까 이제 그래 한국으로 와서 죽으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북에 가서 어차피 마지막 운명할 시점에 사범들이 몇 사람 그거 다 모였어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사범들이. 어디 왜 암 때문에 죽으러 갔으니까. 아, 북한에서요. 아니 북한으로 갔으니까. 네네네네. 이 각국에 있는 사범들이 아, 죽으러 북한에 갔으니까 네. 마지막 인사 다 간 거예요. 북한으로. 북한으로. 네네네. 근데 그게 1980. 2002년이죠. 아, 2002년 죽을 때. 아, 월드컵 할 때네요. 그게 2002년 그야말로 돌아가실 때예요. 아. 그래 갔는데 그 고단자들은 그거 다 갔어요. 네. 마지막에 인사라도 한다고. 네. 근데 이분이 빨리 안 죽거든. 최 장군이. 근데 그 부인하고 딸들을 이렇게 왔는데 뭔가 하고자 하더래요. 최웅희 장군께서. 최 장군이. 네. 그런데 그 전부 다 녹음 시설이 다 있으니까 네네. 말로 크게도 못하고. 네. 그래. 그 당시만 해도 말을 했답니다. 네네.
바로 죽을 사람은 알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점심 먹으러.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는 거예요. 최 장군 죽었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심이 많이 가네요. 아니 병원에서 이야기하고 잘 있다가 네, 밥 먹고 오라 그래서 네, 식당에 도착하니까 죽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래 죽었는데 그 이북에 가면 여권을 다 압수당한답니다. 나는 모르는데. 네, 네. 그런데 가서 이래 보니까 피 범벅, 온몸에 피 범벅을 이렇게 닦아낸 흔적이 다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피를 얼마나 많이 쏟았게 범벅이 됐겠어, 그죠? 네. 근데 갑자기 피가 그렇게 그 짧은 시간인데요. 아주 짧죠. 그는 몇 분, 식당이라는 게 그 뭐 10분 안 가는 거리인데. 네, 네. 그래서 가족도 굉장히 의심하죠. 아직도 그래서 의심을 네, 하시는군요. 의심하는데 내가 봐도 그는 의심이에요. 네, 들어도. 네. 그리고 나서는 이 양반이 죽자마자 총애를 소집했어요. 그 완 사람만. 거기서요? 이북에서 평양에서. 누가 소집을 한 겁니까? 장가 부총재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사무총장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총재가 죽었으니까 부총장이 네. 부를 수는 있지요. 그래서 장례식 예배를 보다 그 사인에 거꾸로 붙여서 총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도 나는 사실은요. 장이라면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IOC 의원 있지 않습니까? 북한? 예, 북한 IOC. 아, 네네네네. 이제 그 장가 네. 불려간 거예요, 사실에. 나는 장가 1년만 있으면 20년 채워요. 1년만, 20년만 채우면 비엔나에서 영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월 남겨두고 불러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아는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잘 주으니까 뭐 나하고 나한테 주라고 패말가하고 뭐 매달 있는 걸 보냈겠지요. 나는 공항에서 주기 난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집에 와서 안경 끼고 이래 보니까 이북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지만. 그러면 우리 저 사성님께서는 북한에 한 번도 가보질 않으셨네요. 안 가죠. 네. 내가 갈 때가 아니죠. 네. 명분이 세 가지. 그렇습니다. 내가 뭐 명분도 없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북에서 하고 있는 한은 전 태권도 국제연맹 5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5분의 1. 거의 뭐 지금 삼열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요. 왜 가느냐? 돈만 들어가면 김정은인데 지금 들어가겠죠. 네네. 그 사본들이 외국 생활을 해보면 이북이 얼마나 폐쇄 정치라는 걸 그렇습니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힘이 나겠어요? 네네네. 도장이 되겠습니까? 네네네. 자, 그래서 최 장군이 북한에서 이제 영면을 하셨어요. 어떻게 됐든지. 그래 난 사실은 그 의심에 괘씸한 사람들이 이북 놈들이에요. 그 의사들. 난 그렇게 보고 있어. 그때 당시에 긴급 총회를 갖다가 바로 열었지. 바로 연 것은 그때 당시 현직의 ITF의 사무총장하고 아무리 긴급 총회지만도 최소한은 노티스를 2주는 해줘야 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했는 그 불법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매수가 된 건가요? 아니 매수가 아니라 여권이 다 압수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협박이나 공갈 협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여권이 압수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북에는 가면 여권 뺏긴답니다. 네네네. 그것을 뭐라 하겠어요? 그래도 이 잡으면 그러면 안 되죠.
그 완전히 꼽은 노릇 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그 결의가 그 북한의 IOC 위원장이었었죠, 그분이? 위원장은 아니죠. 부위원장? 위원이죠. 위원이었었죠. 예. IOC 위원. IOC 예. 그분이 그러면은 그냥 ITF를 꿀꺽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볼 때나 이북이 볼 때도 옛날에도 그런 품이 남한에서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태권도 사범을 정보부에 좀 관할하는 이런 나라도 있었거든요. 네.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국가라서 하는 일이지만 저로서는 온전치 않지요.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께서는 그 인정을 못 하시는 거고. 인정 안 하죠. 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고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했던 사항을 네. 다 이렇게 말씀을 또 장시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또 사장님을 또 모셔서 또 인터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셨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태권도인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들은 바로는 국기원도 다녀오셨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대화가 네. 오고 한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중에 죄송한데 네네. 국기원에 다녀왔는데 그 국기원의 제도가요 조금 불편은 제가 느껴요. 아, 네. 왜냐면 네, 어떤 것이 불편하셨나요? 세계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내셔널 보디 이런 거는 경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나마 국기원은 전통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도의 전통을. 네, 네. 무도의 전통을 지켜나갈 이 사람 보니까 그 마크를 만들고 애국심이 좀 있어요. 내가 네. 볼 때. 네.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전통을 지켜나가는 단체가 단체장 3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 정통을 유지해. 그 어린애 장난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태권도인들이 그게 세계연맹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아니 외국 사람이건 정통을 지켜야 당에 대한 균형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단체를 지켜나가려고 그러면 그 단체장의 임기를 10년, 15년 임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되지. 안 그러면 밤낮 바깥치우는 돗대기 시장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난 그거는 전 대한민국 고단자들이 정신을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하여튼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원장이 누가 되건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네, 네, 네. 자, 이제 우리 김종찬 사장님께서는 그 어렵다 하던 그 이민을 가셔서 캐나다에서 사업적으로도 비즈니스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성공을 하신 하나의 그 케이스이시고요. 그리고 이 태권도의 원칙주의자시고, 또 우리나라 태권도가 세계 만방에 더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애국자이신 거를 제가 느낄 수밖에 감사합니다.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 또 이렇게 먼 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네, 네, 네. 저 조국을 방문해서 기쁘고 특히나 캠 방송에서 저 의견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캠 방송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권도를 하시는 분, 전 세계에서 태권도를 하시는 분, 태권도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원장 임면제가 3년에서는 안 됩니다. 10년, 15년 이상이 재임될 수 있어야 정통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신 이 방송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ITF 사장님이신 김종찬 사장님을 모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방송이 되려면 2023년도 아마 새해가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